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케어맨 클럽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6일 현재 시간은 10시 36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이요. 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은 건 뭐 많이 오를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뭐 소소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땐 지금 바이오 부분에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또 신규 포트폴리오로 편입해야 될 종목들이 바로 어디다? 바이오, 제약 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남들과 반대로 다 신규 편입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션이자 숙명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는 종목들은요. 그거는 버려버려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뉴스를 보면서 하루 종일 오늘 처음 나온 뉴스가 보통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모바일 API 관련된 부분, AP 관련된 부분에서 GPU를 개발을 하는 뭐 독자 개발 뭐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자, 그것은 아닌 것이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뭐 유한양도 크게 조정을 받고요. 뭐 삼천당 제약도 크게 조정을 받고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그쪽이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전은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가가 오르지 않을 상황이면 틀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베스트 포인트를 보는 그런 시점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월 달 되면서부터 여러분들 내년도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머니케어 스쿨 회원 제도를 폐지하고 케어맨 클럽 회원 제도로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또 관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뢰성 보일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에 충분한 또 실적도 거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케어맨 클럽 회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큰 도움 주시길 바라고요. 항상 1년에 한 명 정도씩은 케어맨 클럽 회원님의 또 소개를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에 저는 그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몇 분께서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또 유용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해 주시는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글쎄요, 삼성전자 어디까지 갈 거냐,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 물어보시는 분도 또 계시긴 하더라고요. 올라도 걱정이고, 그죠? 내려도 걱정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뭐 저는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거 15%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건 또 왜 수익 실현 안 하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실 수는 있긴 하겠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나올 때까지는 제가 일단은 홀드앤고 진행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만큼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아직도 뭐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상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갖다 좀 토해 놓을 수 있다라는 것들만 생각해 주시고 그런데 그거 토해 놓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거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또 그렇게 크게 눌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지금 드디어 매수세가 지금 쏠려 들어오는 것들은 저는 확인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외국인이라든지 또 뭐 개인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매수세가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차익 실현을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또 삼성전자를 추가로 드립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금 확보를 또 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드립을 할 건 드립을 하고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들고 우리가 드리블 가기엔 사실 또 회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는 계속 홀드하고요. SK 하이닉스는 수익 실현한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SK 하이닉스만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저도 뭐 만약에 의견을 물어보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홀드 의견 드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PER로 계산해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상승 여력은 조금 있으나 제가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실적 발표 구간 다가올 때는 조금 조정이 차익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가지고 있다. 저는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음번 또 눌림 들어오면 또 신규 공략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SK 하이닉스를 롱숏 개념으로 더 접근을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개인들의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주가 움직임 폭 변동폭이요. 충분히 또 롱숏 거래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또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 또 SK 하이닉스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이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스윙 거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지 롱숏 거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은 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더 홀드하면서 가는 쪽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도 이제 드디어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죠. 어쨌든 긍정적인 뉴스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증권 리포트는 목표가를 31만원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또 새로 또 신규 리포트가 나와서 오늘 리포트 빨도 좀 있고요. 그러나 저는 바로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방에 대해서만 우리가 리스크 대비를 하는 것들이지 상방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할 이유가 있다 없다. 예. 고민하기 시작한 구간은 뭐 10% 이상 상승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추가적으로 홀드를 하고 드리블을 가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들은 뭐 제가 차후에 또 생각해 보면 되고 지금은 이제 새로 신규 편입을 해서 시작하는 단계니까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삼성전기가 나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과거에 이제 MLCC 부분 갖고 올라갈 수 있는 한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MLCC 부분도 최대 올라갈 수 있는 주가 부분은 대략적으로 한 27, 8만 원 이 정도 수준인데 여기에 FCBGA가 따라붙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괜찮다. FCBGA 부분의 성장성이 내년도 가이던스가 3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충분히 또 업사이드 요소로다 생각을 해보면 31만 원은 무리수는 아니지 않다,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 홀드 앤 드리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CES 앞두고 한 번 정도는 반응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또 나쁠 만한 이유는 없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 관련된 부분에서 있죠. 그죠? 팹리스 이쪽 부분에서 좀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호하긴 하나 어쨌든 뭐 우리가 지켜보도록 해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기본적인 패턴 파형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파동이 나타나려고 하면 여기 이제 다음 구간, 뭐 다음 주 정도나 다다음 주 정도 사이에서 장대 한번 터지는 자리, 그 자리가 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CES하고 조금 상관이 있는 그런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멘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번 CES 관련 종목은 유리기판 관련주인 PL옵틱스입니다. 최근에 보면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뭐 경쟁 뭐 어쨌든 삼성전기를 또 필두로 해서 상당히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뭐 전략 효율성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미해 나가야 되니까 과거에 쓰던 플라스틱 기판을 좀 변경을 해서 가야 되는 것들은 앞으로 새로운 또 숙제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전략 효율성이 한 30% 정도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틀어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면 틀림없습니다. 다만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 이제 3년 정도 됐잖아요. 테마가 이루어진 지. 본격적으로 하면 이제 시제품 나오기 시작한 게 올해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6년도 하반기부터는 생산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 또 CES에 출품을 하지 않을까,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또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또 타겟팅을 하고 또 다음번 또 승부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SKC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무겁죠. 그래서 필옵틱스가 또 주가 탄력성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또 드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며칠 안 됐습니다. 한 달 내에 요것도 수익을 내고 우리가 나왔는데 또 눌림 들어오니까 지금 잡아서 다시 하방으로만 저는 주가 눌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중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방 리스크 항상 생각해 놓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일본 같은 경우는요, 그냥 저 60일 선까지 42,000원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근데 바라보고 있으면 또 눌렸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
했잖아요. 글쎄요. 저는 그런 것들을 갖다 많이 익숙해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그래서 저는 하방 열어놓고 하는 연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시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내공이 조금씩 올라가줘야 돼요. 주가 눌리는 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한 거고 반드시 테마가 돌겠습니까? 유리 기판 테마가 안 돌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기적으로 돌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매크로가 안 좋을 때는 그 분기는 쉬겠죠. 전체적으로 항상 보면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관련된 테마가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기본적인 틀을 생각해 주시면서 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눌림 들어왔을 때 사줘야지. 그럼 뭐 비쌀 때 삽니까? 저는 이럴 때 주식 사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라고 봐요. 그죠? 물론 땡큐긴 하죠. 그분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감사하긴 한데 뭐 항상 그런 쪽에서 물리고 하고 나면 이거 언제 오겠어요? 제가 볼 땐 여기는 올 수 있는 상황이 내년도 3분기? 이 정도 가야지 올까 말까. 3분기도 9월달은 아니겠죠. 9월달 장은 항상 안 좋으니까. 그러면 거의 4분기 돼서일 텐데, 뭐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는 거는 내용보다는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떤 주가에 매수를 하는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로 전 작동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까마귀 먹으면 다들 또 매수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시장 상황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농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일단 저점 부분은 다 어떻게 돼요? 훼손시켜 버렸잖아요. 여기서 지금 엄청 공방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뭐 좋은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기서 계속 지금 자리 잡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동종막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요, 한 다음 달 한 중순쯤에 장대 한봉 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올라가주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이오 제약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다 한참 열심히 테마 돌린 다음에, 그리고 다 도망갔단 말이야. 그놈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또 돌아오겠습니까? 그쪽 섹터 관련돼서 계속 작업하는 애들이나 또 어쨌든 자금을 갖다 유통시키는 사람들을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은 하면 안 되거든요. 다음번에 한 1월 중순쯤에 돼가지고요. 한 1월 12일이겠죠. 15일. 그 앞단 노트가 할 테니까 보통 한 1월 7일부터 10일 이 정도 사이부터 아마 살살 뭘 할 겁니다. 제가 특별히 어떤 멘트라고 쓰긴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 정도 상황 돼야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뭐 유한여행 3,000던전 일부 시간에도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다 살펴봤는데 오늘 계속 눌리고 있잖아요. 아주 제대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작업이라기보다는 지금 또 관심사항이 훨씬 더 반도체 쪽에 돈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섹터별로 흘러서 움직여 가야 되는데 일단은 저쪽 부분은 좀 쉬고 있는 것들이다. 근데 우리가 쉬고 있는 종목들과 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바라봐 줘야 되는 것들이죠. 지금 쉬고 있는 게 바이오 제약하고 2차전지 이쪽 관련된 부분이 또 쉬는 타임 아니겠습니까? 2차전지는 좀 더 많이 쉬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글쎄 제가 볼 때는 한 1, 2주 기다려 주시면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홀드인 거 당연하겠죠. 또 하방으로도 내려 222 이동평선 아래쪽 내려오잖아요. 그럼 비중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쫄 만한 이유가 없다. 자, HD 한국조선 해양도 저는 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안 쫄립니다. 여러분들 쫄리십니까? 쫄리면 꺼져.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쫄리면 손절이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얘 또 저것도 있잖아. 배당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지금 그래서 똘똘한 사람들이 당장 매수세를 들어오겠냐고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적당한 수준에서 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방에선 비중 확대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초기부터 설명 들어올 때부터 이 라인이 깨지면 이 라인 안에서는요. 평단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저기서 열심히 그 평단 조절한다고 해서 평단가가 많이 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왜 손을 대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히 만약에 눌림이 들어와서 만약에 또 크레이지하게 이 아래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때 하는 거죠, 이때. 이렇게 하면 또 가격 경쟁력이 엄청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들어가면 아마 서로들 매수하려고 덤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HD 마린 엔진도 지금 소소하겠죠? 이제 안 봐도 뻔한 거고요. 한국 카본도 오늘 별로 소소하겠죠, 여러분들. 그런 것도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다시 또 눌림 들어오면 또 매수로 하는 또 이런 쪽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대장주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왔으면 답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는 드립을 해줘야 되는 게 기본, 그죠? 투자자의 그 기본 매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년전기, 일진전기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전력 설비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겁을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겁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폭들이 큰 것들, 실적 나오는 것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냥 차익물 나오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구간 안에 들어오게 해서 양봉 보고 또 외국인 매수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또 매수 잡아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일단 PER 부분에서 좀 높은 부분이 있잖아요. PER이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죠. 어느 한 달에 PER이 좀 높아. 뭐 25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 조금 낮춰줘서 한 23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까지 주가를 끌어내야 되고 다시 위로 올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 숙명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순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4년 전기 같은 경우도 비중 10%인데 여러분들이 왜 고민을 해야 됩니까?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항상 이런 마인드로 좀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야, 저거 언제 또 우리가 또 비중 확대하면 되는 거야? 야, 점점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가가 눌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아지기, 상승할 수 해도 스펙이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회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런 파동 한번 들어와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시점이 보통 이제 우리가 12월 달 실적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일진전기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같은 위치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서도 나쁠까요? 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61일 평이잖아요, 이제. 그잖아요. 그럼 뭐 여기 들어오면 좀 잡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비중 15%인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5만 원이잖아요. 그죠? 네, 5만 원짜리 요 근처 어딜 겁니다. 그러면 저기는 저랑 같은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보실 건 이유는 별로 없다. 그래서 저기서 비중 확대 진행을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1월달 또 이렇게 수익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 1분기 실적이 좋다. 4분기는 좀 소소하다. 그러니까 주가가 눌려왔다. 그러나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에 진입을 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느 기회가 딱 돼서 수급이 들어올 때는 장대 항봉 치면서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장대 항봉 첫 번째 항봉 치고 올라가면 그때는 안 버릴 거예요.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일단 222 동평선 윗단 여기까지는 볼고 우리가 커버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우리 더 겁낼 이유가 없어요. 비중 확대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연말이니까 지금 별로 진행을 하지 않는 것들인데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제가 비중 확대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덕전자 이것도 겁내야 됩니까? 여러분 PCB 쪽 특히 이제 이쪽 관련된 MLB 쪽이죠. 사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쪽이 더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수주 받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왜 겁을 내? 그럴 이유 없죠. 심텍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심텍 같은 경우는 뭐 전환사채 관련된 뭐 신규 상장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오를 만한 이유가 별로 없죠. 근데 저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치고 올라갈 때 되게 세게 올라가는 수렴 형태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거고 1차적으로 이제 지지선까지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매수세가 또 한 번 돌겠죠. 타임텀으로 보면 보통 이제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 종목 같은 이전 업종들 같은 경우는 쿼터별로 다 좀 섹터에서 수급이 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걱정하지 마셔라. 이제는 우리가 비중이 20%니까 다음번 하방 쪽에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 여기서 왜 이게 들어왔을까? 이 선을 갖다가 훼손시키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갖다 여러분 보여준 겁니다. 그 점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쪽 자리 쪽으로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이번엔 비중 20%업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실적 나오는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됩니까? 가이던스가 높게 나올 겁니다. 올해 대비해서 적어도 160% 이상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또 준비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선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으니까 충분히 또 눌림 들어오면 여기서도 버텼는데 왜 요거 좀 올랐다 내린다고 또 겁먹어야 돼? 아니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드리블은 걱정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S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주가가 좀 눌리고 있습니다. 제가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구간에 공략한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아래쪽 이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평단 조절도 하고 비중 확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고 전망이 좋으니까 4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이렇게 턴하겠죠. 근데 동종목 같은 게 움직일 때 스펙이 상당히 크죠. 이걸 좀 기다려 주시면서 좀 가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또 수익을 냈었죠. 다 이게 관리해 가면서 하는 거니까 이 종목도 뭐 우리가 한두 번 수익 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좀 가지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모멘텀이 더 강한 겁니까? 실적이 더 좋은 겁니까? 주가를 상승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생각해 보면 실적 가이던스를 가지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걱정해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다. 가이던스가 제가 변경이 되거나 기대치만 못하게 변경이 되면 제가 바로 또 종목 교체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케어맨이 그런 것들을 체크해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적표 보여드리는 것들, 실적 가이던스가 좋은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다가 포트폴리오 구성해 가시면 상당히 스테이블하게 갈 수 있다. 중간에 괜히 저도 그렇습니다. 성장주 같은 경우, 야, 이 자리가 좋아. 예를 들어 뭐 퀄리터스 반도체라든지, 뭐, 우리가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주식을 거래하면. 그것이 막 뭐, 20%, 30% 올랐다고, 파이팅 넘친다고, 다음에도 이런 거 해야 돼라고 하면, 에휴, 그러면 진짜 답답한 거지. 환장을 한다. 그런 거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 뭐, 물량 담으면 얼마나 담겠어요. 솔직히 1,000만 원 담기도 상당히 버거운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려니 하고 또 우리가 소주 한잔 하는 재미로 하는 거기도 해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그 스물개 만 원짜리 종목이라고 할까요? 시가총액이 뭐 3천억, 4천억 밖에 안 되는 것들 거래해가지고 여러분 물량을 갖다가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큰 어떻게 되면 미스테이크예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잖아요. 경차에 예를 들면 항상 4명이 타고 다닌다. 그럼 경차를 타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경차에는 2명 타는 게 맥스예요. 기본적으로 기본 틀이 그렇지 않겠어요. 4명 이상 항상 타고 다니는 차다. 그러면 카니발가 정도는 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나는 편안하게 가고 싶고, 그죠? 움직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럭셔리한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도 주식도 그런 것들이 있다. 자, 대신에 그건 스타트가 어때요? 스타트할 때 큰 차들은 느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은 차는, 그죠? 그냥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주식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거래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분을 못 한다고요? 아, 그건 좀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보통 테마에 많이 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놈들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길거리에서 막 있잖아요. 새치기 많이 하면서 남들 추월하면서 빨리빨리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놈들도 되게 고속도로에서 막 보다 보면 빨리빨리 요리조리 하다 가다가 앞에 길이 딱 막히잖아요. 그럼 개도 수고 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낭비만 많이 하게 된 셈이다. 그 세상이 사는 원리라 뭐 크게 다른 점이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철학적으로는 그렇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뭐 즐거운 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고민하실 내용은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뿐이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연말까지 잘 왔습니다. 2026년도를 위해서 준비 잘 해주고 또 1월 때 좋은 또 성과를 항상 우리가 월말이면 다음 달 준비하느냐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열흘은 그냥 좀 쉰다. 그 대신에 이때 잘해야 되는 거죠. 항상 장이 소소할 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가 지금 멈춰 있을 때 그때 평단 조절 잘해주면서 다음번 넥스트 찬스를 또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또 미션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3부 브리핑 시간에 만나뵙도록 할 텐데요. 오늘 3부 브리핑 시간은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별 뉴스가 많지 않더라고요. 뭐 그런 거로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